또 쿨합니다. 아 이거 참 꼰대 성향. 아 이거 일단 저는 약간 꼰대 성향이 있습니다. 꼰대이 꼰대인데 누가 꼰대냐. 내가 또 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렇다.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매우 그렇다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편이어서 그렇다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거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선호는 하지만 참가하지 않습니다.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수 의견까지 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개인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네 저는 이것도 그렇답니다. 평소 속해 있는 단체나 조직의 소속감을 느낀다. 이거 정말 죄송한데 네 그렇지 않답니다. 저는 개인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요. 제가 교생활하고 유비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고 제 유해실 출신에 되게 됐지만 조직이 비대해지고 그 조직의 어떤 목적과 조직이 선택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개인이 희생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을 가장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 조직의 목적이 개인의 어떤 자유도를 방해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소속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이 더 중요하다. 여섯 번째,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이건 일단 정말 중간인데요. 이거는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혼자가 아니면 또 아닌 대로 맞추는 스타일이거든요. 파지티브하게 가겠습니다. 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혼자 일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혼자서 뭘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는 혼자 일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의 협의에 의해 만드는 시스템이라면 찬성하지 않더라도 우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에 의한 거는 우리가 협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보다 주변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만족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단체나 조직이 이득을 보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저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두 번 다시 일을 하진 않겠죠. 기하는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소속된 집단 내 연대감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속된 집단 내 연대감 형성과 관련된 거네요. 그러니까 개인의 목표가 소속된 집단과 틀리면 벗어나야 돼요. 연대감 형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부에서 자유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타인이 12번째입니다. 타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현실적인 조언보다는 먼저 공감해 주려고 한다. 이게 예전에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공감을 먼저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적인 방법보다 실현 가능한 방법을 주로 택한다. 둘 다 제시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제시하는 건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일이나 사람 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감정의 기복이 더 크다고 느낀다. 그렇지 않다. 네, 전혀 그렇지는 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네. 특히 친한 사람일수록 감정의 기복이 좀 큽니다. 평소 의심이 생기면 알아야만 직성이 풀린다. 예전에는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16번째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일단 도전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 17번째,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저는 아주 좋아하죠. 그죠? 네, 18번째, 평소 기본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고려보다 정해진 원칙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네, 이거는 또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도 다르게 일단 정해진 원칙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자유도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아니고 그렇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동기부여가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딪혀보는 스타일입니다. 21번째, 부담감이나 중압감을 받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는 집중력을 매우 유지합니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도 뭐 언젠가 잘 되겠지 이런 부담감과 중압감 없이 그럼 잘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22번째, 귀하가 어떤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둘 중 어떤 것이 본인을 더 잘 나타냅니까? 현재 선호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아니면 계획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저는 이건 선호가 아닙니다. 계획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이런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에 대한 건 계획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어우, 다 맞네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네, 그렇습니다. 나와 관련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한다. 관련 없으면 말 안 해요, 저. 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대한 다투지 않고 친밀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한두 번 참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 할 말을 꼭꼭 합니다. 심지어 얼굴을 붉힐지라도, 특히 윗사람에게는. 화나는 일이 있을 경우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른다. 또 그렇진 않아요. 또 쿨합니다. 일단 화나는 일이 있을 경우 당시 일을 넘어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머리에서 지켜보다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해결 과정에 참여합니다. 네, 이거는 네.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신경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아, 요거는 또 감정을 신경 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나의 의견을 드러내기보다 먼저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선호한다. 요거는 좀 저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교수를 하다 보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언쟁하는 것을 싫어하며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견해에 맞춤을 회피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언쟁은 아니고 다투가 아니고 논쟁이죠. 논쟁을 회피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순간 바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그렇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도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감정을 숨기면서 드러내죠. 다른 사람이 기아의 의견을 전달할 경우 둘 중 어떤 것이 본인을 더 잘 나타냅니까? 또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느냐, 충분히 고민한 후 간접적으로 전달하느냐.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좀 더 가깝지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황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고는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누가 일관된 성과를 누군가 똑같이 얻고 싶다면 적어도 나만큼 노력해야 한다.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집단으로 해결하는 성과가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누군가 다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만큼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니고 36번째입니다. 새로운 변화나 시도보다 기존의 방식의 존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존중하되 새로운 변화나 시도를 더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아 종종 답답함을 느낀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다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자유로운 토의 분위기보다는 제 신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토의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걸 통해서 합의점을 이끌어가는 것을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해 나가는 걸 더 선호합니다. 주변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전달한다. 근데 이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인데요.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안 하는데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알겠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알립니다. 나의 생각이나 선택이 결과적으로 옳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뭐 대부분은 아니고요. 반반? 근데 어떤 경우는 양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처음 만났을 때 나의 학번, 직급 등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나와 다른 타인의 취향이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아니 저는 뭐 그런 적은 없었는데 다 이해되는데. 검사 결과 보러 가요. 뭐죠?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PD님께서 지금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꼰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레벨 1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는 꼰대력이 없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조커로 나왔습니다. 디테일 있습니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종잡을 수 없는 그 조커의 특징은 뭐냐면 컨디션과 환경에 따라 기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예민 보스 스타일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예민하군요. 그러세요. 그래요. 못마땅하시 표정을 못 숨기고 좋고 싫음이 분명한 기분파입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떠드는 걸 좋아해서. 화나는 일이 생기면 한두 번에 참다가 무섭게 터뜨리죠. 무섭게 터뜨리진 않는데 조용조용히 터뜨리지. 그 모습이나 말투가 매력적인 경우가 많아 주변에 사람이 따릅니다. 예, 제가 제 말투가 좀 매력적이죠. 사투리를 좀 잘하니까. 또 잠재적인 꼰대 성향은 자신의 기분을 거슬게 하는 것을 좀처럼 참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눈치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주에서 제일 눈치 보는 경우가 별로 없던데. 나이 들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시한폭탄적 꼰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심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꼰대 탈출을 위한 솔루션은 뭐냐면 당신만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남들이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렇죠. 요즘 특히 많이 느낍니다. 나와 동일한 종잡을 수 없는 조건을 꼰대로 만났을 때 대처법은 뭐냐면 노을성 파도라고 생각하자. 기분 좋을 때를 노리는 게 베스트지만 나빠도 곧 풀릴 사람이다. 그렇지.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지. 그렇죠. 뒤끝도 별로 없다. 이 사람의 감정 표현에 크게 의미 두지 않는 것이 속편하다. 네. 르르르.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부터 이제 꼰대란 말은 저한테 안 쓰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오피셜하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